명절 일주일 전부터 제 무릎은 비명기계가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오지만 저는 병원 대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왜냐고요? 서울 사는 우리 귀한 아들 민호 입에 들어갈 갈비찜 고기를 사야 했으니까요. 며느리는 회사 일 바쁘다니 기대도 안 했고 제가 평생 해왔던 것처럼 혼자 짐을 짊어졌습니다. 좁은 주방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 집안을 휘감고 머리가 지끈거려도 꾹 참았습니다. 방구석에서 TV만 보고 있는 남편에게 물 한 잔 달란 소리도 안 했습니다. 오직 하나 내일 아침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아들이 와, 엄마 냄새 좋다. 역시 엄마 음식이야. 하며 웃어줄 그 표정 하나만 생각하면서요. 제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 올랐지만 아들 먹일 생각에 저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드디어 명절 당일 아침 초인종 소리에 저는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왔나. 반가운 마음에 문을 활짝 열었는데 아들 내외 꼴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보통 명절이면 하룻밤 자고 갈 짐가방이라도 들고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며느리는 달랑 핸드백 하나, 아들도 작은 선물 세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차가 많이 막히네요. 며느리의 인사는 깍듯했지만 마치 남의 집에 온 손님처럼 차가웠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제 아들 놈입니다. 오랜만에 본 어미 얼굴보다 며느리 안색 살피느라 바쁘더군요. 지은아, 멀미 안 했어? 물 좀 줄까? 현관에 서 있는 늙은 어미는 투명 인간 취급하고 제 아내 챙기는 아들을 보며 저는 입안이 씁쓸해졌습니다. 그래 요즘 애들 다 저렇다니 참자 참아. 아침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제가 밤새 허리 펴지 못하고 만든 음식들로 상다리가 휘어졌지요. 식구들이 둘러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각 구운 조기를 정성껏 발라 아들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민호야, 너 어릴 때부터 이거 좋아했잖니. 많이 먹어라. 그런데 이 녀석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발라준 그 생선살을 집어서 낼름 며느리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는 겁니다. 자, 이거 먹어봐. 엄마가 해서 간이 딱 맞아. 며느리는 고마워, 여보. 하며 생긋 웃고요. 저는 허공에 젓가락을 든 채 멍하니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내 남편은 국 더 가져와라 하며 나를 부려먹는데 내 아들은 제 아내 물컵까지 챙겨주고 있더군요. 아들이 다정한 남편이 된 건 칭찬할 일이라지만 그 다정함이 왜 나한테는 한 번도 오지 않았는지.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습니다. 밥그릇을 비우기가 무섭게 아들이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손주 소식이라도 있나 싶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점심 먹기 전에 처가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내 숟가락이 달그락하고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아니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가? 내가 점심에 잡채 해주려고 당면도 다 불려놨는데.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장모님이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셔서 음식하기 힘드시거든요. 가서 제가 좀 도와드려야 해서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기다리셔서요. 기가 막혔습니다. 내 허리 굽은 건 안 보이고 장모 허리 아픈 것만 걱정이 됩니까? 예전엔 며느리가 시댁에서 자고 가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밥만 먹고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친정으로 튄다니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떠날 때였습니다. 짐을 챙기던 아들이 가방 지퍼를 열더군요. 저는 용돈 봉투라도 꺼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꺼낸 건 다름 아닌 앞치마였습니다. 그것도 빳빳하게 다림질된 남성용 셰프 앞치마요. 민호야, 너 그게 뭐냐? 제 떨리는 목소리에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저 처가 가면 전 부치기 담당이거든요. 장모님 댁엔 제 사이즈가 없어서 개인 장비 챙겨 다니기로 했어요. 가서 모듬전이랑 튀김 제가 다 해야 해서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라면 하나 제 손으로 안 끓여 먹던 녀석입니다. 제가 기름 냄새 맡으며 전 부칠 땐 냄새 지독해 하며 방문 닫고 들어가던 녀석이 장모님 힘들까봐 전용 앞치마까지 챙겨 들고 가서 요리를 한다고요? 그 앞치마가 마치 제 30년 헌신을 비웃는 것 같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전화 드릴게요. 두 사람은 도망치듯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현관문이 닫힌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내려다보니 아들이 며느리가 탈 조수석 문을 열어주고 깍듯하게 모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찌나 동작이 빠릿빠릿하던지 집안에서 굼뜨던 내 아들이 맞나 싶더군요. 차가 떠나고 나니 집안은 절간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음식 냄새로 가득했던 거실엔 이제 찬바람만 횡하니 불었습니다. 내 품 안의 자식이라더니 이제 저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 남의 집 사위가 다 되었구나.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남편은 소파에 들어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갔냐? 에잉, 요즘 것들은 정이 없어. 임자, 나 커피나 한 잔 타와. 과일 남은 거 없나?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커피 타령이나 하는 남편을 보니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당신 손 없어요? 당신이 타 먹어요. 저는 꽥소리를 지르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개수대에는 아들 내외가 먹고 남긴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는데 눈앞이 뿌얘지더니 기어이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내 아들은 장모님 전 부쳐드린다고 앞치마 챙겨갔는데 나는 여기서 며느리가 먹고 간 그릇이나 닦고 있구나. 수세미질을 하는 제 손에 분노와 서러움이 실려 그릇들이 달그락달그락 비명을 질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 의자 밑을 보니 아들이 흘리고 간 앞치마 비닐 포장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요리가 즐거워집니다. 그 문구를 보는데 힘이 쭉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냉장고에서 먹다 남은 소주를 꺼냈습니다. 안주는 식어 빠진 동태전 한 조각. 쓰디 쓴 술을 넘기며 스마트폰으로 아들의 카톡 프로필을 봤습니다. 벌써 사진이 바뀌었더군요. 처가 식구들과 부의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속에서 아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화면을 껐습니다.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내가 헛살았네 헛살았어. 그날 밤 저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온몸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파스 냄새가 진동했지만 가슴에 박힌 서운함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 옥순이처럼 자식 키워봐야 다 헛수고라고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이러려고 뼈 빠지게 자식 키웠나 싶었던 여러분만의 서운하고 억울했던 순간이 있다면 속 시원하게 댓글로 다 털어놔 주세요.